일단 보시면은 지금 CPI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 후반에 소비자 지수를 또 발표를 또 하죠. 물가 지수. 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나타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또는 최근에 이제 그 불거진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불거졌던 거죠. 그런 3년 전과 1년 전과 현재에 대한 부분들. 평상시에 CPI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5% 정도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일이 터졌을 때는 높이 나왔죠. 근데 지금의 텐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 평소의 수준대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또 있고, 관세 정책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좀 더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체크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 얘기하는 침체, 이게 침체가 맞는 것인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둔화에 대한 모습들은 일부 나올 수는 있다. 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그래요. 대내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둔화에 대한 모습들은 일부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연착륙하는 모습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곧 증시를 하방으로 크게 이끌어내기보다는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의 방향은 횡보 쪽으로 좀 빠지는 것이 맞다. 그러다가 화해의 모습으로 가면서 다시 상방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고, 이 부분들을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협상 카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LNG 쪽으로 해서 온실 가스 배출 그쪽으로도 해서 충분히 협상 카드가 좀 될 수 있고, 이게 좀 일시적인 부분은 아니죠. 산업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보는 시각보다는 좀 길게 좀 호흡을 가다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들 기자재 쪽으로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이런 밸브 쪽으로, 이음새 쪽으로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원초적으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든지 각광을 추후에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저는 한택하고 에어레인 두 개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고, 아직도 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샘 알트먼이 내일 무슨 발표를 또 할 건가 봐요. SNS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솔트룩스를 보자라고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오늘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있어서는 정부 정책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정책 AI 센터 쪽, 그쪽하고 엮였을 때는 솔트룩스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샘 올트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내일 정도 나올 수 있어서 정부점에 대해서 탈환 시도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솔트룩스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필요사 AI를 방문을 하죠. 이재명 방문을 하는데, 종목은 다 나열을 해드렸고요. 일자리 관련주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는 뭐니 해도 DSC 인벤가요? 그거만 대장으로 확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 필요사 따라오는 애들은 어차피 대장 뒤집어지면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싸우다 죽더라도 1%를 먹든 2%를 먹든 DSC 인베하고 싸우는 것이 저는 맞다. 100%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우아이비는 제가 쇼츠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수요일인가 아마 찍었을 거예요. 수요일에 거래량 보면서 좀 의심이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 다음날이었나 또 일자리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우아이비까지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정치 테마로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재명 관련주 정치 맥주로 우리가 베팅을 한다? 그거는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지율 가장 높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2순위, 3순위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아니면 한덕수 아니면 김문수 쪽이죠. 결론은. 특히나 한덕수 쪽이 움직임이 좀 많죠.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당에서는 또 밀어준다. 국민들이 지지해 줬을 때는 간다. 트럼프가
당신은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는 측근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가장 노이즈가 많은 게 한덕수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도 가장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지율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쪽으로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안 좋았을 때 편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소게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을까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주말에 트럼프가 뭐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막 관세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갑자기 또 오늘 아침부터는 또 한다. 뭐 진화시키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는 일단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리오사 쪽하고 솔트룩스 이쪽, 그러니까 DSC인배 솔트룩스, 정치 테마에서도 한덕수도 이쪽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LNG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 PC하고 폰,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뭐 유예된다라고 했다가 한 달 내에 다시 발표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애플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3주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다 관세 매길 건데 애플 너는 예외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에 답이 있다. 그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생산하는 나라의 그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텔이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상. 그러니까 이런 퍼즐들을 짜맞춰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의도하는 것은 과연, 그래서 결론은 뭐야? 반도체 관세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부분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유예가 맞습니다. 유예로 하다가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과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맨 뒤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앞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단체 기합 받으면 앞에 공부하는 애까지 같이 두드려 맞아요. 같이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허벅지를 당구 큐대 갖고 뒤지게 쳐맞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같이 두드려 맞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관세가 유예로 기울다가 중국 하는 거 봐서 이런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또 틱톡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게 또 6월에 대해서 결정이 여부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답은 나와 있어요. 횡보인데 횡보에서 위아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변동성? 자, 얼마 전에 유례 없는 그 나스닥 폭등이 12%짜리가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시황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금요일에 제가 또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돈 버는 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대중과 반대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또 꺼낼 거예요. 걔 뭐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카드를 한번 보여줄 때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증시가 위아래 변동성이 이번 주 중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 어떤 카드 갖고 나올까. 그래서 제가 히토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채 얘기를 좀 했었고, 국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국채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보면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위안화 약세에 대한 모습들이 의도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의 강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마침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이번 주 주말에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나리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히토류 카드를 갖고 나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존에도 매번 갖고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사실 뭐 히토류가 뭐 개나만 갖고 있습니까? 물론 매장량은 중국이 가장 많긴 많은데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히토류를 정제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클린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대해서 장벽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히토류가 왜 필요한가?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구동 모터까지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6개월치 정도 이제 비축이 됐는데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을 때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히든주로 해서 노바텍을 설명을 해드리고 히든주로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